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뭐 오랜만에 뵙으니까 이제 한잔하고. 한잔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역시 막걸리 맛있네요. 아유. 요즘 뭐 민주당 부산시당 정책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위원장께서도 뭐 행동방향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고 뭐 신문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 요즘 어떻게 계시는지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정당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기는 했지만 이제 대다수 뭐 청와대 뭐 이런 게 있다가 이제 부산시당 일에 맡아서 해보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로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라면 뭐 선거 끝마치면 아무것도 없는다. 그렇죠. 이래 삐처였잖아요. 제 역할을 좀 해보자 싶어서 제가 이제 시민속으로라는 구호를 만들고 민주당이 항상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비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념 문제나 뭐 이런 문제는 젖혀놓고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제 오랫동안 부산이 고착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수용을 해서 그걸 국정감사라든지 뭐 정기 국정감사 할 때도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보자.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다니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뭐 저 NLL 문제도 있고 국정원 뭐 댓글 사건에 대한 그것도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보시기에는 워낙 큰 현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도 규탄 집회 이런 거는 계속 하죠.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뭐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보시기에 집회나 이런 데서 느끼시는 이들 현안에 대한 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NLL 문제를 국정원에서 어쨌든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새누리당한테 주서 그걸 선거에 개입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좀 불리하니까 그걸 또 공개를 한다. 이거는 정보기관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독재 타도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근간이 훼손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든 알았든 그거는 다음의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 몰랐다고는 응사가 아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헌법의 수호자고 또 대통령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정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것까지는 본인이 결단을 해줘야지 일이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4월입니까? 네. 시당위원장 재선되실 때, 하강 깨보니까 아주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 벌어졌더만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구도와 연관해서 부산에서도, 사실 부산은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역에서 배출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또 정치적 고향이었고, 어찌 보면, 민주당 내 친노로 보면은 이제 메카인데, 야, 거기서도 우리 박재호 위원장께서 신성할 정도면, 야, 이제 당내 개파간 구도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억수로 애매한 질문을 하시는데, 억수로 고정스러운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참 되고 나서 처음 됐을 때 놀란 게 전부 다 친노입니다. 부산에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특히도 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날 이 친노가 이런 밀실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퍼져보고 그게 또 그런 게 어느 다당이 돼버리니까 이랬으니까 그 반대 세력들이 다 어떻게 결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소외감에. 그렇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다 친노입니다. 근데 이제 소외감에 오는, 친노인데 소외된 친노. 이래 보면 되겠죠. 근데 이번 이제 선거는 제가 사실로 참 많이 반성도 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고, 개인사에서.
그래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이래저래 나오고 한데 이제 민주당의 주요 후보 중에 이제 위원장님 이제 이름이 거명이 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3번을 떨어지면서 느낌이 이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선거를 한번 해보면 지역에 이제 조그마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내를 돕고 나면 제가 선거 떨어져서 뭐 있으면 그 사람 장사를 못 합니다. 그 정도로 부산은 심각하죠. 왜냐하면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뭐 시장 모두 이제 그 새누리당 일색이니까 소외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산 사람들이 이제 비리를 보고 부정을 보면 와 이런 뭐 달라드는 게 부산은 어리였고 그렇죠. 그게 정의였죠. 근데 한 20몇 년 이제 독점을 하다 보면 그게 붙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남는다. 부산이 지금 근 20년, 물론 뭐 그분들도 열심히는 했지만 정체돼 있고 뭐 취업자리도 없고 모든 게 물러나고 또 떠나가고 또 모든 통계 수치에서 최하위잖아요. 근데 이거 부산시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과 비전을 진짜 열린 부산을 한번 만들어주자. 큰 틀에서 우리 세력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세력들이 다 뭉쳐서 그것을 진짜 좋은 후보가 있으면 같이 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한번 바꿔보자. 시장 후보가 누가 되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선도 멋지게 한번 해서 누가 봐도 야 민주당 참 경선 감동 있게 했네. 또 떨어진 사람 또 흔쾌히 된 사람을 돕고 감동 있는 경선. 이걸 감동 있는 경선이 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경선을 하고 나면 이렇더라. 라는 걸 내가 부산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제 내년에 퇴임하는 이제 현 시장의 경우에 이제 10년간 재임을 하게 되면서 한 시대를 이제 뭐 어느 분은 말아 드셨다라고 표현한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뭐 무난하게 뭐 잘 이끄셨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산은 그 전에 80년도 한 중반까지도 열려 있는 곳이었죠. 전국에 다 들어왔고 또 문화가 창출되고 서로가 의사이상 해보자 했고 신발 공장부터 막 이러면서 이제 지역 감정 이런 것도 좀 덜하고 그러고 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 순혈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공무원들부터 특히 더 그러면서 이 체계가 그 뭐 외부 집단이 올 수 없는 체계로 변해버리고 폐쇄적으로 변해버리면서 희망과 꿈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 너무 우리끼리 노는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300만 조금 이래 넘는 왔다 갔다 하는 도시는 공무원이 편해요. 밖에 나가면 뭐 저 대접도 받고 할 수 있죠. 새누리당이 오래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죠. 국회의원 눈치 보고 뭐 시장도 어찌 보면 몇몇 국회의원이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폐쇄화된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이제 뭐 이제 시정의 책임자이신 우리 저 허 시장께서도 이제 뭐 부산시에서 쭉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라 못하는 좀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제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갔을 때 직원이 이제 정규직이 한 500명, 임시직 한 3,000명. 그 다음에 크죠. 그 다음에 국가 1년에 뭐 예산 1년에 우리가 5조, 한 3조 5천억 지금 5조가 넘지만, 야, 처음 가니까 그 집단이 공무원보다 더 합니다. 이는 명령체계가 옛날에 군인들이 다 가서 했어요. 그렇죠. 군인들이 옛날에 했죠. 그러니까 하위 상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위 하단 전부 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위에 기수가 높은 사람 눈치 보는 거. 이걸 고치는데 한 2년 반이 듭니다. 그래서 두루두 코리아 아니습니까? 자전거로. 이제 아무도 안 내가 먼저 시작을 딱 하자 이래갖고 이제 예산을 얼마 집행하고 딱 시작을 하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안 하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진급시키주는 인센티브도 넣고 뭐 또 상여금도 좀 넣고. 당근을 썼네. 이래 하니까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느낌이 시장은 진짜로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한번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로 이 시장을 하면 좀 통 크게 할 수는 있다 아닙니까?
뭐 사소한 이런 거보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잘하는 사람 맡기면 되고 자기가 또 몸으로 직접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허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부족했고 또 어쩌면 공무원을 너무 잘 알아서 그쪽에 맞췄다. 신고왕 문제 때문에 뭐 지금 막 시끄럽다 아닙니까? 네. 시끄럽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제 뭐 동남아 신공항 가덕도에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죠. 공약에는 뭐 지금 변함이 없을 것이고. 네,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지금 좀 소강 상태긴 한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까지 수요조사에 적조사 쫙 해갖고. 시간 끌고. 시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는 뭐 이거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면 답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여객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하는 단체장이다. 예를 들면 내가 부산시장이다 하면 5개 광역시도 단체장을 한번 보자. 정부에서 우선 해주기로 한 거 아이가 영남에 장소와 위치는 우리끼리 정할게. 너희는 해준다고 선언해라. 그래 놓고 5명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맨 거자. 예를 들면 근데 참 밀양 같은 경우는 소음도 나고 땅도 그렇고 너 이러면 진짜 환경 파괴된다. 좀 멀다. 대신에 여기가 중심이 아니고 이 항공 물류가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리고 또 이 어쨌든 허브항이 되고 또 이게 육해공이 같이 있어야지 이 창출이 된다. 부의 창출이. 그럼 IT와 접목된 물류단지가 그 주변에 생기고 부산시장 정도면 이제 그런 큰 일을 벌려서 뭐 양보할 거는 양보하더라도 5개 단체장이 모여서 그럼 대구 뭐 울산 이런 데의 초고정밀 뭐 기술부터 기계부터 뭐 또 저 수출 제품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부산으로 와서 수출이 해 나가면 그 물류로 돈을 버는 거지 관광은 별 수요가 없어요. 이때까지 앞선 시장들과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되시면은 다른 스케일과 다른 포커스의 시정을 뭐 펼칠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많은데 박재호가 부산 시정을 만약에 이렇게 책임진다 그러면 패러다임 아닙니까? 패러다임. 그렇죠. 박재호식 시정 패러다임은 이런 거다.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딱 된다면 하나를 딱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문화를 이때까지 축적된 잘못된 아까 얘기하셨던 문화. 폐쇄된 문화 이걸 바꾸지 않으면 부산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끊임없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진짜 어떻게 참여하는 정당의 편이 아니고 어떤 정당이라도 관계없이 참석시켜주는 예를 들면 뭐 당정협의를 여당과 야당하고 못할 이유도 없고 또 요번에 뭐 부산 내가 이제 집회를 할 거라고 원래 정당법상 정치자금법상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국가의 공공기관 시도의 공공기관은 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위법이죠. 근데 부산시청은 저거 내규에 정당은 뭐 사용 못합니다. 뭐 일렬랑 금지합니다. 이걸 해놓고 그걸 버젓이 인터넷에 올려놨더라. 내가 어제 그걸 비서실장한테 보냈죠. 너희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정도로 폐쇄되고 위에 눈치 보고 만약에 뭐 야당한테 좀 빌려주면 새누리당한테 뭐 이 욕들을 묻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이런 생각, 편협적인 사고를 열어버리는 그런 정치를, 그런 시정을 딱 4년을 한다면, 그래 딱 하면, 그거 바꾸는데도 한 4년 걸릴 그렇죠. 겁니다. 예. 우리 또 뭐, 야권연대, 이것도 뭐, 그렇죠.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고창근 통합진보당 시당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기본 방침이 저희들은 야권연대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뭐 이렇게 통합진보당 내에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뭔가 좀 우리를 좀 멀리 하려는 좀 딱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야권연대는 우리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민주당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부산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부산시를 한번 바꿔보자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서로 동의하니까 공유를 못할 건 없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총론에는 뭐 이견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세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의 최고 화두는 뭡니까? 시민속으로. 시민속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민속으로. 아,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끼리 놀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보고 이제 지역별로 좀 다녀라.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어제는 이제 해운대 기장 가보를 갔다 오셔서 한 뭐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경태 의원 또 곧 이제 오라 해서 그런 역할을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한정의 배재정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에 누가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뭐 보직을 줘서 오시라 해서 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끊임없이 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부산 시민들이 아 민주당 살아있네. 아 니도 그래 하네. 뭐 이래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막 발품을 좀 많이 파는 그렇죠. 활동을 이제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시민 속으로 좀 생활 정치 뭐 이런 쪽에 방점을 짓고. 지난 선거에서 김정길 후보가 당시에 45%를 얻었다 아닙니까? 사실 결과로 보면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결과였는데 45%라면 뭐 우리는 뭐 3%만 더 가져오면 사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준비하면 내년 부산시장 선거 이기는 게 그렇게 무방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분위기가 시민들 세대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다 알고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떻다는 걸.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좀 후보가 잘 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경선에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떨어진 후보부터 올라와서 연설한다. 그럼 나는 이 후보가 왜 훌륭하고 내가 이랬지만 내가 이래 됐는데 내가 열심히 돕겠다. 이거를 전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진짜 된 후보가 올라가서 이분들과 함께 내가 부산을 이래 하겠다. 라고 감동을 주는 정치가 지속된다면 한 5%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당은 시민속으로 들어가고 또 문재인, 조경태, 또 뭐 김영춘, 최인호, 이혜성 또 여러 위원장들이 각 지역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민주당 그래도 빨개 아니더라.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거명하신 이제 민주당의 위원장님 말고 이제 다른 분들 예를 들면 뭐 조경태 최고위원이나 김영춘 뭐 위원장이나 최인호 전 위원장이나 또 뭐 여론조사에 나타나면 이혜성 전 위원장도 계시고 또 여론조사 뭐 하다 보니까 뭐 오돈 전 장관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어쨌든 내년 대선, 내년 저 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미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분위기는 지금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안 된다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정치가. 정치는 어찌 보면 참 추적기도 하고 뭐 안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주고 또 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거든요. 생물 아닙니까? 그렇죠. 생물. 이번에 우리 부산 민주당이 네. 진짜 그걸 한번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당원들이고 뭐 고문님들이고 위원들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말로만이 아니고 진실성 있고 행동으로 비춰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뭐 김영춘, 뭐 최인호, 이혜성 이런 분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하죠. 동의하느냐? 동의하자. 우리 이래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감동이 5% 10%를 더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거돈 아까 이야기했던 뭐 여러분들 그런 분들 다 들어오면 더 좋고 일단 지금은 유 위원장님께서 시당을 그렇죠. 책임지고 있으니까 좀 주도적 역할을 하셔야겠네요. 내 것만 버리면 가능합니다. 그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치는 내 거 버리니까 마음 편하죠. 그러고 뭐 되려고 하면 서울서 뛰어나가지 말라고 부산에 와서 이래 고생하겠습니까 다들. 또 이제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이 구조가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라는 그 왜냐하면 너무 가하면 멸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너무 가한 게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사 식당의 마지막 질문. 오늘 이 촬영하는 데는 저희 회사 근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수정 이동에 있는 양지 추어탕이라는 집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오는 집인데 오늘 뭐 추어튀김하고 이 추어탕 뭐 음식 뭐 어땠습니까?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뭐 맛있게 먹고 잘했는데 네. 뭐 이야기하다가 보이 먹는 게 조금 불실하긴 했는데 이거 끝마치고 마저 좀 먹고 가야 되겠고 하여튼 맛은 있고 좋은 집이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